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189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정말 날씨가 무덥습니다. 장마철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남부지방 쪽으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서울 쪽으로는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위에 유념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무토가 각 천간과 어떻게 어울리는가, 무토가 간목과 무토가 을목과 무토가 병화와 이렇게 천간과 어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토가 간목과 어울릴 때입니다. 거석안목이라고 하죠. 큰 돌이 나무를 누르고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 같습니다. 주택 없고 자신의 주장이 없으니 출사하기 어렵다. 뭐 이게 어감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서 있습니다만은 무토는 간목과 어울리게 될 때는 크게 명예를 얻는다라고 아주 긍정의 상황을 얘기하긴 합니다. 물론 뭐 사주의 다른 글씨들을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무토가 간목과 어울릴 때는 좋다. 이런 정도로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 위에 나무가 있는 형상을 이루며 이때 무토는 나무를 키우는 임무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나무를 말을 하기도 하고요. 산에 나무를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이 간목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간목을 키운다. 이런 나무는 나무를 키워서 큰 대들보를 얻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열매로 내가 충분히 보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을 보면 밭이나 산에 나무가 있는 격이니 무토가 본분을 다하는 격이 되어 결실을 형성하는 여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갑병계를 보면 간목을 키우는데 적당한 수분과 태양의 열기와 빛이 있어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므로 귀격일 것이다. 다만 이제 갑병계라고 하는 것은 개가 합하는 것도 작용도 있고요. 때로는 개가 무와 합하죠.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되고, 이 개는 때로는 병화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무토와 병화와 간목의 어울림이 개수와 어울림이 있었을 때 이 조합의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깝게 있는가 멀리 있는가도 조금 살펴보기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목과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으면은 우환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무토라고 하는 거, 개수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 합하다 보니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상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런 걸 말을 하니 마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간목과 개수가 있고 병화가 없다면은 고관은 될지언정 가정이 불만이고 평생 애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병화는 인수지요. 그래서 나를 왕성하게 하는 건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자라 올라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병화의 태양빛을 받아야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라고 하는 거와 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을 생해주는 병화가 없으면은 이 개수가 간목의 뿌리를 썩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과 애로가 많을 수도 있다. 병화가 없다면 간목이 무토를 극제하는 경우가 되고 무토가 개수를 극제하게 되니 재관이 상극이 되어 신약하면 가정과 직장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또 어떤 상생상극의 작용이죠. 병화만 있다면 갑계가 없다 할지라도 초중년의 쓰임이 있으니 교사나 학자일 뿐이고 노후의 결실이 허무하다. 이게 병화라고 하는 거는 내 무토에 빛을 주기 때문에 무토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데 간목이 있어야 그 결실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투가 나면 산에 나무가 있는 격이니 무토가 가치를 잇게 되고 벼슬을 하게 되니 격이 아름답다. 아무래도 조후가 된다라든가 격이 잘 이루어져 편중되어 있지 않으면 대성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목이 있고 인목이 있어 뿌리가 있으면 과일이 열린 나무로 본다. 큰 나무란 뜻이겠죠.
이럴 때 당지 이제 인목이 지지에 있는데 지지에 너무 금국이 강하게 되면은 이 인목의 뿌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 된다. 뭐 요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이 있는데 경신이 있으면 갑은 무토의 평관이어서 자식인데 경신이 서리가 되어 갑의 서리를 맞아 자식이 힘이 없는 격이다. 이럴 때 이제 무토는 간목한테 자식의 역할, 남자의 경우를 말을 하지요. 이랬었을 때 이 경금과 어떤 간목의 작용, 서로 충하는 작용, 때로는 상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왔었을 때 상관의 작용,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쭉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와 경금이 간목과 경금과 무토가 같이 어울려 있다. 그러면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니 속을 썩이는 자식일 것이다. 다음에 무토와 을목이 어울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룡합영이다. 그래서 상사나 윗사람의 복이 있으며 청탁이 잘 통하는 기람이 있다. 이제 뭐 영자는 실령영자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청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늘의 나무를 말하고 우두머리를 말을 합니다. 을목이 있는데 병화가 나타나면 수려한 덕으로 예술가로 성공은 하나 고생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열매고 뿌리를 열매 맺는 열매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을목은 화초입니다. 꽃이기 때문에 예술가로 성공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좀 소득이 덜하지요. 을목을 보면 산에 화초를 키우는 격이니 화려하기는 하지만은 귀하지 못하고 인기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서 목은 관을 말을 하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관은 크게 성장을 합니다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관은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갑처럼 크게 자란 올라간다라든가 뚜렷하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보기만 좋을 뿐이고 실속이 있다라든가 크게 성과를 얻는다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말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을목이 투가 나면 꽃동산 또는 낮은 산으로 벌과 나비가 꼬이듯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주변에 많으며 생난이 따른다. 아무래도 꽃이다 보니 을목은 꽃이다 보니 무토에 피어있는 야생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큰 산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끌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서로 꺾으려고 하지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처럼 의지한다라든가 뭐 바라본다라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을목은 꽃으로서 화려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탐하고 꺾기 때문에 자꾸 꼬이고 생난이 따릅니다. 뭐 이런 말의 얘기를 여기다 쭉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을목이 있으면은 꽃동산을 의미하며 혹은 산에 화초가 핀 격이 되어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래서 화려하다, 눈에 띈다, 때로는 실속이 있다 이런 거와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이라고 하는 거는 실속과는 조금 연결이 덜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속이 없어서 큰 국을, 큰 관을, 높은 관을 경쟁에서 승리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관을 이루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와 어울릴 때 일출동산이다. 처음에는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는 대성하는 길조가 있다. 그래서 빛이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아주 크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산 위에 태양이 떠 있는 형상이며 나무를 키울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격이다. 그래서 태양이 떠 있으니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간목이 있으면은 키울 나무가 있을 것인데 간목이 없을 때는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병화만 있다. 근데 간목이 있어야 되고 갑을 키울 수 있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수가 병화와 어울릴 때 크게 됩니다만은 이게 그게 없다라고 하면 병화는 일수의 작용이기 때문에 뭐 공부해서 교사가 될 확률도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초중년에는 무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나 중년 이후에는 간목이 없어 결실이 없는 격이니 고독하고 가난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중년이라고 하는 말은 봄, 여름을 말을 하기도 하고 나의 초반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의 작용, 병화의 작용으로서 주변의 사랑을 받아서 나 자신이 공부도 하고 해서 성장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성과라고 하는 결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간목이 있었을 때 그 성과와 결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병화를 보면 무토가 간목을 키우기에 필요한 온기를 갖고 모든 생명력을 자양하니 정격이 되고 무토의 본분인 초목을 키우는 임무를 다할 준비가 된 상황이다. 병화만 있으면 인수인이 교육자나 학자가 많이 나온다. 똑같겠죠? 병화를 보면 무토가 간목을 피우기에 온기가 있고 생명력을 자양하니 아주 격이 크게 된다. 그래서 무토는 초목을 키우는 본분인데 이 병화가 간목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간목을 키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때가 되면은 간목이 사주에 갖추고 있으면은 크게 성과를 이룰 것이다. 무토가 정화와 어울릴 때 유로유화입니다. 사물을 솜씨있게 잘 다루는 재능은 충분히 바로에 발휘한다. 그래서 불이 있다. 화로 안에 불이 있다. 이게 정화라고 하는 말은 가스불, 라이터불, 때로는 난로불, 열기를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열기가 있다. 정화가 있고 지지에 화국을 이루면 불타는 산이 되니 쓸모가 없다. 그래서 정화는 열 에너지입니다. 병화는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병화는 초목을 키우고 초목의 열매를 잎을 무성하게 만듭니다만은 정화라고 하는 말은 열기고 불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무를 태우거나 초목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화국까지 이루어져 있으면은 불타는 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갑이 있을 때 지지에 수기가 없으면은 먹을 곡식이 다 타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물적이라든가 실질적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있는데도 화국이 이루어지고 정화까지 떠 있다가 보니 타버린 것과 같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정화가 무토옆에 있을 때 비록 간목과 계수가 같이 있더라도 불 붙은 산에 계수가 불을 끄는 작용을 하여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확 자란 산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좀 큰 나무가 자라기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결실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추후에 얻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정화를 보면 산에 불이 난 격이니 불이 난 산에 화목이 자랄 수 없는 격이 되어 흉하나 경금이 투관하여 잘 조림이 되면 광산이 되어 속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화가 떴다 그러면은 산에 불이 날 확률이 높다. 열기가 가득해서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산을 태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경금이 있었을 때 이 정화라서 경금을 잘 조율해서 잘 조련을 해서 아주 튼튼한 열매를 맺게 도울 수도 있다. 정화의 기세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토가 어울릴 때 복음준산이다. 꿈만 크고 실속이 없거나 지나친 고집으로 인기가 없다. 무토가 큰 산인데 무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하나 솟은 거라기보다는 산맥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크게 산맥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고요. 그래서 무토를 또 보면 산과 산이 격이 중첩되어 외롭고 고독한 팔자가 되며 깊은 산에서 수도를 하는 승도지명이 되기 쉽습니다. 산이 너무나 많다가 보니 그 산에 넓은 산에 키울 나무도 때로는 태양도 물도 넉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요. 높은 산 속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도지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도 쓴다. 뭐 이런 말이고요. 무토의 진축도가 지지에 있으면 무토는 높은 산이 아니고 광활하게 넓은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지지에 토가 많다 이럴 때는 어떤 옥토라고 하는 개념도 되긴 하지만 넓은 높은 산이 모여 있다라기보다는
넓은 땅에 산이 하나 솟아있는 격이니, 그래서 광활하고의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야 이 넓고 높고 넓은 산의 소득을 충분히 이루게 되겠지요. 이것들도 사주의 조화로움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간론을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